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2기 벌써 기대 만발입니다. 예, 국무장관도 마르코 루비오로 아주 잘 선택을 했고요. 뭐 일부에서 뭐 아주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뭐 일부가 뭐 딥스다. 뭐 이 사람 딥스다. 저 사람 딥스다 하는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 유튜버들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양비론 펼치고 트럼프도 나쁘고 쟤도 나쁘고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쁘죠. 죄인이니까 저희들 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답답한 댓글들은 좀 참가하셨으면 합니다. 뭐 트럼프 딥스다. 말코 루비오 딥스다. 엘리 스테파닉 딥스다. 이스라엘 편들면 딥스입니까 무조건? 트럼프 본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레토릭상으로는 가장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비비 네tanyahu하고 관계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정책 그리고 공식적인 발언은 굉장히 친이스라엘이에요. 트럼프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동맹국이고 이스라엘은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모든 게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딜을 성사시키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그걸 뒤엎은 게 비비 네tanyahu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은 2기 연속으로 2020년 선거 때 이겼다면은 이스라엘 하마스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푸틴, 시진핑 그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도 보였고 테러리스트 용의자들 암살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쵸? 악박다리. 예? 아부 바 알박다리 그리고 살레마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로 죽여버렸죠. 뭐 트럼프가. 예. 뭐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면서도 실제로 미치광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트럼프가 뭐 미치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다면 합니다. 딱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국제 리더들 시진핑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떨었던 거죠. 특히 김정은이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 정상회담 하면서 미사일 ICBM 미사일도 이제 안 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안 쐈잖아요.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정도면 된 거죠. 그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다 김정은이 포기할 리 만무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절대 포기 안 하죠. 북한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도록 계속 이제 유도를 하면서 다른 딜을 한다는 게 이제 트럼프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하고도 만나겠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이시스 리더 대장 알박다리 날려버리고 이란 장군 출신 살르마니 역시 날려버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독재를 펼치는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제 떠는 거죠. 트럼프가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치광이 전략이 잘 통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계속 또 임명했습니다. 파격 지명. 국방장관의 팍스뉴스 앵커. 팍스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익숙한 얼굴이죠. 피트 헥세스.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팍스뉴스 아침 프로그램이 이제 팍스 앤 프렌즈인데 팍스 앤 프렌즈 토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앵커맨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참전을 했고요. 굉장히 그 애국자이고 또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교육 관련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거기 관련된 책도 얼마 전에 냈습니다. 제가 그 책도 항상 사서 본다 하면서 아직 못 읽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핵심 요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에 앞장설 정부 효율부 수장에는 예상대로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일란 머스크 CEO가 테슬라 CEO가 낙점이 됐고요. 저기와 함께 비베이크 라마스와미와 함께 그러니까 정부 이제 싹 다 갈아엎겠죠. 정리 많이 하고 아마 정리해고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CIA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이 맡게 됐고요. 국토안보장관에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내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파 기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성파 100% 트럼프 말에 100% 충성할 수 있는, 물론 뭐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괜히 뭐 시체말로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뒷담화 까고 뭐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론에 나쁜 정보 흘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100%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팍스 앤 프렌스 주말 공동진행자 핏 헥세스, 이 사람이 44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이 사람을 낙점하면서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바로 아래에서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총책임자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앵커 출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해요. 생각이 올바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평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냐면 팍스 앤 프렌즈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생각을 잘 볼 수가 있었거든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 중에 이건 아닌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구구절절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잘 선택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무장관 선택 잘했고 국방장관 선택 잘했습니다. 자, 국방장관의 40대 영관급 예비군 장교가 발탁된 거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방장관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예상되는 인물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국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은 뭐 이런저런 사람 생각이 났는데, 국방장관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핏 헥세스 정말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중에 여태까지 나온 인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인사 아닌가 싶어요. 핏 헥세스를 지명하고.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이런 사람의 그 스타일을. 이 사람은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서 본 적은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핏 헥세스가요. 헥세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팍스뉴스에 몸담았고 트럼프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앵커맨들하고 직접 이렇게 통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뉴스맥스의 그렉 켈리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이렇게 서로 직접 그러니까 직통 전화를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트럼프가 그렉 켈리한테는. 샤운 해너티도 마찬가지고. 팍스뉴스 인사들을 백악관 내각에 적극 기용하는 거 저는 대찬성이에요. 실제로 재미를 봤고, 트럼프가 물론 뭐 팍스뉴스 출신은 아니지만 CNBC에서 자본주의가 최고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건 그 레리 커들로우가 이제 재무장관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방송국 출신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팍스뉴스 출신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렉스 틸러슨, 트럼프가 처음에 지명했던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나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이 돼야 좋아요. 좀 성격을 알 수 있고. 핏 헥세스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호언합니다. 잘 골랐어요, 국방장관. 존 래클리프도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트럼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충성파, 100%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너무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검 조사받고 인사 잘못하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가고, 파워 매니폴트 보면은 생각만 해도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보면은 교도소 그렇게 가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전임 정부 관계자들 단죄를 해야 되고, 조사할 사람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내외 전략을 위한 정보 수집을 총괄할 CIA 국장,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그러죠. 중앙정보국. 존 래클리프 전 DNI 국가정보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미 정보국 쪽에는 좀 능통한 분이죠. DNI 국장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래서 래클리프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 쪽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트럼프는 2019년 래클리프를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국장에 지명했다가 경험 부족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그 다음해 이듬해 2020년에 그냥 DNI 국장 지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그래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 효율부 수장에는 예상대로 일란 머스크가 내정됐습니다. 뭐 요새 테슬라 주식도 계속 급등하고 뭐 오늘은 내렸지만 또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 각광을 받았고 지금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떠올랐습니다. 팔로워도 엄청 급증했는데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같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둘을 보면은 든든합니다. 예. 정부 그동안의 관료주의 다 뜯어 고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미국은 관료주의가 심했거든요. 고칠 필요가 있고 진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관료주의 때문이에요. 미국에.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 해체와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 삭감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을 구하는 운동 핵심이다. Save America 운동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재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죠. 머스크한테 이제 여러 차례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 뭐 계속 말하라고 해서 살고 있대요. 40 며칠 40 며칠이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 계속 지금 말하라고 해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주. 지금 그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에 계속 배석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트럼프를 여러모로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계속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란 머스크. 트럼프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억 달러 넘게 써주지 않았습니까? 일란 머스크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거의 40 며칠을 선거운동을 했죠. 뭐 100만 불씩 또 쏘고요. 그 수정헌법 1조 2조 찬성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은 거기에 복권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매일마다 100만 불씩 쐈습니다. 일란 머스크가 뭐 미시건 경합주에서 그 유권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1등 공신이죠. 누가 봐도. 그리고 지금 X 보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 볼 필요가 없어요. X에 다 있는데 X에 더 진실이 더 많은데 그 가짜 뉴스. 물론 한국 한인 언론들은 이제 주류 언론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X, 팍스 뉴스 뭐 훨씬 더 좋은 언론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데일리 메어, 뭐 저기 데일리 와이어 훨씬 더 많은 진실 정치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왜 CNN을 아직도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짜 뉴스고 이게 잘못된 보도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 광신도 하면은 그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을 못 고칩니다. 쉽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광신도들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때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됐죠. 그런데 강아지를 쏴 죽였다고 잔혹하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또 특히 애완고양이 이렇게 그 죽이는 거는 미국인들이 용납을 잘 못하죠. 그래서 부통령 후보 유력 후보 영순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꼴찌로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가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기보다는 강경한 불법 체류자 반대 정책이죠. 예.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 반대, 불법 난민 반대. 크리스티 노엄 점수 줘야 될 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락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좀 강골 기질이 있습니다. 예. 충성파고요. 트럼프 충성파고 주지사 중에서 트럼프가 재선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화답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전에는 충성파들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신파로 만들었죠. 뭐 크리스 크리스티나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경우는 배신 안 했죠. 예. 크리스 크리스티, 뭐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런 사람들이 배신을 했죠. 그래서 남부 국경 단속 그리고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앞장 설 겁니다. 크리스티 노엄이. 자, 이렇게 X에 보면은 칼린 럭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란 머스크하고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낭비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한번 보세요. 에콰도르의 드래그쇼 아시죠? 여장하는 남자 그 미친 쇼하는 뭐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안 보여드릴게요. 그 역겨우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이게 좀 구역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드래그쇼 그러면 그러니까 여장 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성행위하고 막 성 퍼포먼스하고 그러는데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걸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책 읽기 하고 그러는 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퀸. 예. LA 한인타운에서도 그 뭐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이렇게 어린이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 정신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래서 한국이 분담금 거기에만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망가져 가는 걸 안다면은 동맹국으로서 안다면은 예, 그 방위비 분담금에만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상대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유가가 많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요. 예. 에콰도르에서 근데 이런 드래그 쇼를 하는데 연방 정부에서 2만 달러나 또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고요. 파리에서 뭐 부처스라는 랭귀지가 있나 봐요. 언어가 그거 공부하는데 3만 달러. 메트로폴리탄 여기 보이시죠? 메트로폴리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화재 경보기에 75만 달러나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화재 경보기에 무슨 75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리고 AI 스마트 변기가 있대요. 거기에 35만 그걸 개발하는 데서 35만 불 투입됐다고 그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러시아 여성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66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잘 아시죠? 전 아칸소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딸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고 지금 현재 아칸사 주지사고 그 전에 백악관 대변인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마이크 허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도 팍스뉴스 출신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송인 출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네요. 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어프렌티스가 시즌 15까지 갔었나요? 예, 워낙 또 80년대에 워낙에 또 부동산 재벌로 널리 알려졌고 거래 기술, 뭐 거래 예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rt of the Deal 그 책으로도 베스트셀러 되면서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거죠. 성격이 어떤지도 대충 이제 알고 TV를 봐도 직접 알진 못하더라도 자 목사 출신이죠. 이분은 그 마이크 허커비 그래서 96년부터 2007년까지 아칸사 주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그 라디오 진행자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 AM 라디오 그리고 뭐 팍스 뉴스 쪽에서도 이렇게 팟캐스트 활동을 했었죠.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번 차기 행정부에서 무역 차르가 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이 사람 데려올 것 같아요. 다시 트럼프가 이제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이저는 상무부와
상무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를 포함해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자고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고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해서 미국에 유리한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라이트하이저. 중국 상대로 좀 세게 나가겠죠, 당연히. 자, 오늘 인사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건 역시 핏 헥세스입니다. 핏 헥세스. 예, 정말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진짜 최고 충성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그 인물들 중에서. 팍스뉴스 간판 앵커들 보면은 뭐 친트럼프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뭐 션 해너리도 있고 뭐 제시 워터스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죠. 뭐 그렉 갓필드도 있고 하지만 예, 핏 헥세스는 이렇게 국방장관을 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고 참전용사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woke 국방부가 woke 마인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핏 헥세스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진행도 굉장히 잘합니다. 진행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보면은 역시 군인 출신에서 문신도 좀 있고 한데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대 졸업했고 엘리트예요. 예, 프린스턴대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프린스턴대에서 보수 잡지인 프린스턴 토리 발행인이었고요.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고 주민들 저항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적 아이디어는 작동했다.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동할 것이다. 강력한 군대는 세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프린스턴대 졸업 뒤에 애널리스트로 취직하면서 미 육군 주방위군에서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또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네소타 주방위군 소대장을 했고요.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자원했습니다. 자원에서 복무했습니다. 2012년 미네소타에서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32살 약관의 나이에 그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중도 사퇴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팍스뉴스에 전문가로 출연해서 활동하다가 Fox and Friends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중에 예를 들면은 그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든지 뭐 브라이언 윌리엄스 그다음에 에인슬리 이어하트하고 또 한 명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빠질 때 이제 그 임시 앵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토요일 고정 Fox and Friends 앵커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근감이 있죠. 스티브 두시. 예, 스티브 두시의 아들이 참고로 그 백악관 담당 기자입니다. 팍스뉴스. 피트 두시로 기억하는데요. 맞죠? 맨날 그 커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골탕 먹이는 사람 어려운 질문으로.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했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헥세스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 김정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니스 라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NBA 농구를 좋아하고 서양 팝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6월 출간된 책 전사들에 대한 전쟁 The War on Warriors 이 책을 내고 미군의 woke 그러니까 급진 좌파 어젠다 PC 문화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예, 이 책에서 영화 다이하드 주인공 존 맥클레인을 거론했는데요. 다이하드 여러분께서 잘 하시죠? 예, 저도 1, 2, 3 다 재밌게 봤는데 나머지 시리즈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엘리트가 평화와 번영 삶을 사는 능력은 명예롭고 강력하면서 치명적인 존 맥클레인과 같은 사람에게 항상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관계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임기 때는 두 사람이 별로 안 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 대선 때만 해도 트럼프를 많이 비판했고, 또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자문위원회, 제조업 일자리위원회 이 두 곳 자문위원을 맡아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화해 제스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저는 이제 트럼프 최대 지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딴지에 안 걸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테슬라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 그 원동력 중에 하나, 동기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지난해 9월 발간된 월터 아이잭슨 책, 그 일론 머스크 전기, 그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그 책. 그 책 보면 이제 머스크가 참 괴짜구나. 근데 스티브 잡스보다는 굉장히 좀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보다 일론 머스크를 더 그 위로 생각을 해요. 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이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열린 CEO 서밋에 참석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헛소리꾼 중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일종의 사기꾼 연기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그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대한 환멸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woke이즘에 굉장히 반대했고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자기 아들이 딸이 되면서, 아들이 딸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들인 거죠.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dead naming, dead gender 한다고 그러면서 이미 포기한 성을 언급하면 그거를 막 캔슬해요. 검열하고. 근데 그러면서 절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적이 된 거죠. 나는 woke를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다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의파로 돌아선 거죠. 예. 한마디로 우리 편이 된 거죠.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트럼프는.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아들 희생이 이렇게 트럼프한테 큰 힘이 된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아들의 희생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정치에 대해서 전혀 깜깜무소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무식쟁이였는데 이제 눈을 뜨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주류 언론 내러티브를 그냥 믿었죠. 그래서 초반만 해도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만 해도 론 디샌티스 쪽 편을 들었죠. 그래서 X에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론 디샌티스, X에서 머스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요. 근데 이제 론 디샌티스가 캠페인이 너무 약했죠. 너무 약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에 지난 7월 13일 암살 시도, 트럼프가 이제 피격되는 순간 바로 X 계정에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습니다. 또 당시 피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린 트럼프 사진을 게시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이처럼 터프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티어도어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올인했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저도 100% 동의를 했고요. 그거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내는데 큰 몫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트럼프와 공화 진영을 지지하는 글을 X에 수시로 올렸고요. 또 선거 자금을 댈 수 있는 슈퍼팩, 그러니까 정치 자금 모금 단체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난달 16일까지 트럼프하고 공화당 후보들을 위해 쓴 돈만 무려 1억 3,200만 달러. 1억 3,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1,856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40일 이상 펜실베니아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예. 올인한 보람이 있죠. 일란으로선. 그리고 돈을 쓴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또 그동안 민주당이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돼. 뭐 히틀러다, 무솔리니다, 파시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협 아니 관료주의의 위협인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X에 올렸습니다. 자,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유세에서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규모 6조 7,500억 달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가 이걸 바로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머스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자신의 회사에서 한꺼번에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기관 총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X를 샀을 때 트위터 샀을 때도 85% 해고했잖아요. 근데 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세게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계속 이렇게 해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많이 자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자, 이 밈이 굉장히 눈길을 끌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뽑아드리는데요. 남자를 다시 남자답게 만들자. 여자는 다시 여자답게 만들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다시 순수하게 만들자. 예. 트랜스젠더, 성전환, 자꾸 막 동성연, 미국에서 동성연애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거든요. 요새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남자들은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남학생한테 어떻게 동성연애하는지,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하고 어떻게 동성연애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순수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화석 연료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독립국뿐만 아니라 72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국이 됐었죠.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그렇게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치적이고 그래서 트럼프를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독립국뿐만 아니라 에너지 장악하는 국가가 되겠다. 에너지 장악국이 되겠다. 에너지 장악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조업도 가져와야 된다. 트럼프가 가장 강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자, 그래서 MSNBC, CNN 지금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뭐 거기 앵커들 보니까 앤더슨 쿠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달러나 받더라고요, 연봉을. 그다음에 케이틀린이라는 여성, 그 트럼프하고 타운홀 미팅 때 망신당했던 여성 있죠, 브라이트바트 기자 출신. 케이틀린 칼린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무려 300만 달러나 됩니다. 300만 달러. 그렇게 가짜 뉴스 많이 뿌리고도 엄청나게 연봉 많이 받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만큼 정치 야욕이 큰 사람이 없다고요. 지구상에서. 미국에선 진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 여기 보이시죠? 사실 질 바이든도 조 바이든 친구의 부인이었죠.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부인하고 어쨌든 결혼을 한 건데 조 바이든이 자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보세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카말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질 바이든하고 눈은 마주쳤는데 악수도 안 합니다. 악수도 안 해요. 예. 너가 우리 남편 밀어내고 대통령 하려고 그랬잖아. 이 표정 아닙니까? 질 바이든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CNN 연봉 야 에런 버넷이 600만 불이나 보네요. 에런 버넷. 에런 버넷은 원래 사실 CNBC에서 경제 전문 앵커우먼이었는데 이제 CNN에 발탁되면서 안티 트럼프 노선을 가지고 원래 트럼프 좋아했었어요. CNBC에 있었을 때 경제 채널 그럼 경제 채널 진행자들 다 트럼프 보면은 막 좋아했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 적이 된 거죠. 아니면 그런 척 한다든지 가식적으로. 저는 가식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안티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제가 뭐냐면 들었거든요.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 스태프 멤버들이 사실은 CNN도 근데 싫어하는 척 한다고. 안 그러면 잘리나 봅니다. CNN은. 자 이렇게 마리오 뉴팔이라는 분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35조 달러의 위기. 일란과 비베이크의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효율위원회가 미국의 마지막 기회인 이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이게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가 뭔지는 여러분께서 아시죠? 예, 맨해튼 프로젝트는 핵무기 원자폭탄 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고 인기 스타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39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건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고 백악관과 예산관리국과 협력해서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할 거다. 구조개혁, 구조조정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거다. 이렇게 역설했는데요. 기업가 중에서도 기업가죠. 일론 머스크 낭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 천재죠. 슈퍼 천재예요. 트럼프 말대로 일론 머스크는 슈퍼 천재입니다. 두 사람이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연방 관료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미국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들이 정부 지출에 존재하는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몰아낼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들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될 거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2026년 7월 4일까지니까 2년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 11월 12일이니까 2026년 7월까지 7월 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 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의 완벽한 선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250주년 되는 거예요. 7월 4일은 이제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이죠. 예,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가 맡은 이번 정부 효율위원회. 왜냐하면 정부 낭비가 워낙에 심하거든요.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은 응징받아요. 징계받고 공무원들이 야 우리 다 같이 게을러야 돼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뭐 LA 카운티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연방 공무원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재난청 직원 그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얼린 때문에 피해가 막대했을 때 일부러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팻말이 꽂힌 집들은 피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양쪽에서도 이렇게 피해가 큰 데를 트럼프 지지자 쪽은 피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든 정부의 현실이에요. 이런 거 한국 한인 언론 보도 절대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찰리 커크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와우, 최근 해고된 재난청 리더 마니 워싱턴은 재난청 지도부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이재민을 돕지 않으려는 더 광범위한 스캔들 희생양으로 자신을 이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재난청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청은 먼저 회피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축소한다. 이건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플로리다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회피 사건이다. 캐릴로나 주들에서도,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 주에서도 기피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재난청 지도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열려야 되고요. 특검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국 한인 언론 보도 안 하죠. 이런 거는 보도 안 하죠. 이해 못 한다고 하고. 이런 걸 뉴욕타임스가 톱으로 일면으로 절대 안 보도를 안 해요. 일면감인데 그들의 슬로건처럼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건 다 쓴다고 하지만 안 써요. 뉴욕타임스가. 이런 거를 톱으로 실어야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CNN하고 MSNB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적인 해고, 뭐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만 대대적인 해고 돌입할 게 아니라 지금 CNN하고 MSNBC도 대대적인 해고 감원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크리스 월레스 알죠? 마이크 월레스 전설적인 60 Minutes 간판 진행자였죠. 마이크 월레스. 예.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고 그 아들은 별로예요. 크리스 월레스가 이제 사실상 CNN에서 떠나고 wolf 블리츠러, 제이크 태퍼 이런 진행자들은 월급 인상, 연봉 인상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앤더슨 쿠퍼가 2천만 불로 가장 많이 돈 받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벌써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공영 라디오 방송 National Public Radio 없애자는 목소리가 사실 보수 진영에서 많았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민영화 하든지 정부 보조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안 돼요. 너무나 좌파 편향적인 급진 좌파 언론이라서 그렇습니다. 못 들어주겠어요. 저는 NPR AM 라디오가 훨씬 낫지. 못 들어주겠어요. 뭐 790, 870 LA 같은 경우에는 뭐 1150 이런 AM 들을 만한 곳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주겠어요. AM FM이잖아요. 또 National Public Radio 날려버려야 된다. 너무 심해요. 거의 MSNBC 수준입니다. National Public Radio 공영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 이거 그래서 그 예산 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실을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 캐서린 말 NPR CEO가 그러니까 다 같이 좌파 성향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진실 찾다가 좌파 성향 마인드를 잃을 수 있다.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NPR 돈 다 빼야 돼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공영방송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뽑았어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하고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 그 콤비가 미국을 확 바꿀 거라고 봅니다. 향후 4년간. 4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2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주요 인사들 보면은 4년 기다릴 수 없다. 2년 안에 확 미국을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정상적인 국가로. 그리고 에너지 활성화, 그 기름을 많이 푸고 화석 연료 계속 활성화하고 이렇게 그리고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데 다 그 탄압하는 자들을 탄압시키고 그리고 단죄해야 되고 과거 정부에서 보수 진영 탄압했던 사람들.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버락 오바마가 자기 치적들이 다 이렇게 몰살당할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바마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바마 지금 이제 별로 점수 많이 못 받습니다. 인기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이제. 오바마. 자, 그리고 제가 연방 상원의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상원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죠. 예, 이분 정말 좋아요. 예, 그냥 친절한 그런 그 백인 시골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 릭 스캇 상원 원내대표 내일 이제 그 비밀 투표 있습니다. 상원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 비밀 투표인데 마샤 블랙번이 릭 스캇 찍겠다고 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주 연방상원. 제가 원하는 후보도 릭 스캇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상원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릭 스캇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순서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상원 원내대표 한다고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있습니다. 경향이 미국도 이렇게 그 서열을 중시하고 시체 말로 짬밥? 너 상원 짬밥 얼마 안 먹었잖아 이거죠. 예.
근데 존 튠이나 이렇게 그 다른 후보는 자기가 상원 짬법이 더 많다는 거죠. 릭 스캇보다. 근데 트럼프 정책을 활짝 펼치기 위해서는 릭 스캇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오늘 상원 다른 상원 의원들 사무실 전화도 안 됐대요. 다 이렇게 꺼놨대요. 바로 메시지로 넘어가게. 왜냐하면 다 릭 스캇 찍으라고 할까봐 자기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이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뭐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릭 스캇 안 찍고 존 튠 찍는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비벡 라마스와미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위원회를 같이 이끌 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비벡 라마스와미가 원래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으로 출마할 거란 얘기가 많았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함께 정부 효율위원회에 맡겠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오하이오주 그냥 한 개주 연방 상원 의원 물론 중요하죠. 그 대외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정부 효율위원회. 정부 낭비가 워낙 심하고 지금 국가 부채 35조 달러인데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효율위원회.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비베익도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트럼프가 이게 뭐 이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잘한 결정입니다. 물론 본인도 욕심이 났겠죠.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뜻이 좀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게 더 사태가 사안인 만큼 정부 효율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베익도. 자, 이거 밈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Why did Martha Stewart go to prison for insider trading and Nancy Pelosi has not? 이렇게 딱 묻고 있습니다. 살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Martha Stewart. 뭐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차가운 여성,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르사 스튜어트이 내부 거래로 교도소 갔다 왔죠. 난시 펠로시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해야 돼요. 난시 펠로시. 왜 어떻게 고르는 족족 다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자가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몇 달 전에 그 주식을 싹 다 팔 수가 있는 겁니까?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유죄 받아서 갔다 와야죠. 죄를 지었다면. 지금 상원 원내대표 원래 내일 이제 비밀 투표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 이분도 정입합니다. 표결을 미루자고 이렇게 신청할 거라고 그러네요. 미치 머카노 지금 현재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상한 딥스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득권이라서 트럼프를 싫어하죠. 미치 머카노이. 그리고 존 튠 지금 존 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존 튠도 결국에는 리틀 미치 머카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결을 미룰 필요가 있다. 다른 상원 의원들 27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선되려면 상원 원내대표로 예,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데요. 예, 좀 더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웬일입니까? LA 타임스가 그 대선 후보 공식 지시하지 않았죠. 항상 민주당 급진 좌파 언론이에요. LA 타임스. 참고로 뭐 LA시 자체가 급진 좌파 시니까 15명 시의원 뭐 싹 다 14명이 다 민주당원이니까요. 예. 뭐 한 명은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무소속이에요. 공화당원 하다가 워낙에 공화당 이미지가 힘드니까 공화당원으로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갈아탔는데 자, LA 타임스 한인 시의원입니다. 참고로 LA 타임스 소유주 패트릭 슌슌이 극좌 논설실 전원 해고했습니다. 전원 극좌 편집위원회 전원 해고. 아, 제대로 했네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LA 타임스 주인장이요. 자, LA 타임스 사주 패트릭 슌슌은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백인 여성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LA 타임스 신문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우, 좋은 신호인데요. 좋은 신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 표를 얻은 대통령이라면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본 역대 최고 인기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 동안 기다릴 정도니까 그 유세 보려고 일본은 많은 수의 미국인이. 자, 그래서 한 독자가 보낸 이 편지를 X에 게시하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목소리가 들리고 좌파에서 우파, 중도까지 모든 미국인 견해를 정중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신문과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편집위원회.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완전히 정신 나간 언론이에요. LA타임스. 못 봐줘요. 저는 진짜 LA타임스 못 봐줍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사설을 봐도 그렇고 보도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미그랜트라고 그래요. 또 불법 체류자를. 마치 합법인 사람인처럼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그게 좋다고 또 대다수 미주 한인 언론들이 그걸 또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주류 언론 종교 광신도들이라고 한인 언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따르면 뭐가 좀 자기 생각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인간 아니에요? LA 타임스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LA 타임스 기자들이 신이에요? LA 타임스 논설위원들이 신입니까? 실력 부족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그냥 시쳇말로 그냥 빠는 언론이 되는 거죠. 광신도들 되는 거고. 광신도들 너무 많아요. 예, 한국 한인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예, 그렇게 광신도 된다고 누가 칭찬 안 해줘요. 보도 내용 그렇다 치고 오피니언까지 세나당한다. 와, 그 오피니언이 뭔가 수준 있는 오피니언인 것보다 나도 그 카피 페이스트 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딱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나는 언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자, 항암제 아브락산을 개발한 억만장자 패트릭 슌슌은 앞서 트럼프 승리에 대해 미국 국민이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해고를 할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편집위원 전원 해고했습니다. 저는 박수 보내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그 오피니언 피스 못 봐줍니다. 뉴욕 타임스보다 더 심하다고 하면 더 심했지 결코 더 약하지가 않아요. 그 논조로 보면은 거의 그냥 미치광이 집단이에요. 보면 쓴 내용을 보면 그게 좋다고 그냥 따르고 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 부패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LA 타임스가 대선 앞두고 공식 후보 지지하지 않았고 워싱턴 포스트도 사주 제프 베조스가 지지하지 말라고 위원회에 얘기를 했죠. 절대 누구 지지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걸.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승리를 축하해 줬어요. 제프 베조스가. 둘이 원래 사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Jeff Bezos got big congratulations to our 45th and now 47th president on an extraordinary political comeback and decisive victory. 우리의 45대 대통령 그리고 곧 47대 대통령이 될 분의 엄청난 정치 컴백 축하한다. 압승이다. No nation has bigger opportunities.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기회는 없다. 미국이 가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Wishing at real Donald Trump all success in leading and uniting the America we love. We all love.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미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성공할 수 있기를 이제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게 바뀌는 게 확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공기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메가 알부민 hnhkorea.com에서 회원 가입 추천인 진실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이렇게 넣으시면 20%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복용해요. 몸에 좋다고 느낍니다. 제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 상원 원내대표 수요일 바쁜 수요일입니다. 오늘 바쁜데 상원 원내대표 표결 있고 또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바이든하고 만납니다.
예, 참 흥미로워요. 예, 어떤 미팅이 될지 사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로 사법부를 무기화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과연 트럼프 얼굴에 미소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화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심했고 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면은 단죄해야 된다. 책임자들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헌터 바이든도 사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너무 트럼프 집안이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조사 사법부 조사 때문에 그리고 스티브 배넌하고 로저 스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파울 매너포트 당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냥 그 보수 진영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헌터 바이든 사면해줘야 된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얕잡아 보고 또 트럼프 퇴임할 때쯤에 차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통령이 또 되면은 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 보일 때가 아니에요.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